자, 오늘 할 내용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정리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정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정리. 배운 정리 뭐 있어요? 지금 여기 페이지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정리 배운 거, 정리 들어온 거, 피타고라스 정리 맞아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정리가 뭐야? 정리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다 보니까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였어요. 자주 쓰다 보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자주 쓴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돼 있다는 거거든. 그 설명이 돼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참임이 참 맞다, 참임이 증명된 이라고 수식어를 붙여요. 참이라는 게 증명된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 그래서 이름을 붙인 애를 정리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길이 얼마야? 왜 5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렇게 이유 말하려고 이름 붙인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줄 알아요? 까먹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맨날 설명을 해야 돼. 그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미리 한번 해놓고 이름을까지 붙인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나머지에 대한 정리겠죠. 나머지에 대한 정리예요. 그 나머지에 대한 정리가 뭐냐? 나머지에 대해서 자주 쓰는 멘트인가 봐.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px, 다항식을 이야기해요. 다항식 px에 대해서 얘를 내가 x-알파라는 걸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겠죠. 맞아요? 목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뭐 하면 된다?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0 곱하기 q 알파죠. 0 곱하기 q 알파, 0 곱하기예요. 0 곱하기라는 건 뭔 말이야? 그냥 0이라는 거죠. 얘가 지워집니다. 얘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r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특별히 어떤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라면, 특별히 0이라면, 즉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머지가 0이다.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이면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수로 가진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이미 알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번 시험 범위 또는 지난 시험 범위에서. 교자중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범위였겠네요. 이거 식 어떻게 찾아요? 이 fx 식 어떻게 찾죠? 이 x 축과의 교점이 1과 3일 때. 기억나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fx를 a의 x-의 x-3 이렇게 풀기로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ax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 대입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는 방향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대입해서 0이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대입해서 0이다 다른 말로 뭐야? 근. 대입해서 0인 게 근이죠. 근을 알려줬다는 건 거꾸로 인수분해를 알려준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근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것처럼 근을 알려줬다? 반대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게 인수정리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할 텐데 잘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결국은 우리가 그 수치대입법의 아이디어, 어떤 다항식을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적당한 수를 대입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는 걸 이용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수치대입법, 여기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좀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아서 별로 양은 많지 않네요. 자, 한번 보죠. 178번부터 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1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x 빼기 3이래요. 이거 아까 했네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앞에 파트에서 했죠. 내가 원하는 게 a랑 b거든? 어떻게 구해요? 넘겨요. 그렇죠.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x 4제곱 ax 세제곱 bx 빼기 11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곱하기 qx인데, 자, 구해봅시다. 앞에서부터 할게요. x제곱에다가 뭘 곱해야지 x 4제곱이 돼요? 그렇죠. x제곱이어야 되죠? 야, 미안하다. 미안해요. 내가 지금 그 넘긴다 해놓고서 넘기진 않았죠? 미안합니다. 이거 넘겼으니까, 이항했으니까 b-1x 2항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내가 딴 생각을 했다. 자, 4에다가 뭘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돼요? 마이너스 2죠. 자,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래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됩니다. 누구를 써먹을까요? 선생님, 근데 여기 3차항도 개수를 모르고요. 1차항도 개수를 몰라요. 이제 힌트가 더 없는데요. 힌트 보여요? 2차항이 없다는 거 보여요? 찾아야 된다는 거죠. 0, x제곱입니다. 그래서 x제곱을 만들어요. 이 둘 곱한 게 마이너스 2x제곱. 이 둘 곱한 게 4x제곱? 잠깐, 그럼 이게 뭐야? 4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아직 모자라잖아. 그치? 뭐가? 0 돼야 되잖아. 0 되려면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x제곱이 추가로 있어야 되죠?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더하기 x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저 몫이 아니에요. 원하는 건 뭐야? a와 b예요. 자, 이제부터 구합니다. a는 어떻게 구해요? a는 3차항 개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랑 요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4 b-1은 8. 그래서 b는 얼마? 9. 2 빼면 마이너스 10. (181번) 두 다항식 px와 qx에 대해서 px 더하기 3qx를 x-5로 나누었을 때
뭔지 모르는데 이 Q를 많이 쓰려고 우리가 Q1을 써봤어요. 나머지 마사라 했습니다. 그쵸?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얘가 0이 되니까 얼마? 5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px-qx가 x-5로 나누었을 때 이게 됩니다. 얘도 어떻게 써먹어요? 첫 번째 줄로 이거를 얻어냈고요. 두 번째 줄로 또 뭐를 얻어내요? 또 5를 대입합니다. 2po 마이너스 q가 6이 된다. 아, 얘랑 얘를 이용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 P5랑 Q5가 뭔지 알아? 몰라. 근데 이게 P5랑 Q5가 식이 몇 개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연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연립하면 얼마 되냐? 3, 7, 14. P5가 2가 되고요. Q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네. 이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px, qx를 x-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구하려고? 마찬가지예요. 5를 대입합니다. P5 곱하기 Q5 얼마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 여러분들이 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형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잘 적어주면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186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아, 이 단원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까지예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까지 해서 보통 우리가 서술형 또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쯤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지금 여기 파트, 두 번째 2차 방정식, 세 번째 2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나오는 주제가 여기예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어려운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애초에 어려워요. 애초에 어렵고 학교 시험에서도 어렵게 나올 거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한번 봅시다. 186번. 근데 어렵다고 해도 그냥 센 정도를 우리가 C단계 한 절반 기준까지 만약 할 수 있으면 그럼 웬만하면 1등급 근처가 갑니다. 1등급 근처 가요. 여러분 등급 5등급제에서 1등급 근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복습을 잘 해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 그러면 돼요. 그럼 이게 1등급 근처 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C단계를 못 푼다 하면은 사실 1등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B단계에서 뭐 상이나 이런 거 좀 못 푸는 게 있다 하면은 2등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책도 할 거지만 자, QX라는 애가 2x제곱 px입니다. QX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6x의 px가 뭐라? 잠깐만, QX라는 게 얘라며.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하는 거네?
근데 여기 px 똑같고 여기 똑같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6x제곱 마이너스 6x px. 그게 얼마래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입니다. 맞아요? 그럼 px가 바로 나와요. a랑 b를 몰라도 됩니다. 왜? 곱해서 x 세제곱 나오려면 이거 얼마여야 돼요? 6x제곱이랑 얼마 곱해야 x 세제곱 나와요? 6분의 1x. 그쵸? 저기 마이너스 5x가 힌트죠? 마이너스 6x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마이너스 5x가 나와요? 6분의 5. 이게 px입니다.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q3 구해달라는 거고요.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q3 구해달라는 거고, 그게 나머지 정리고, q3은 여기다 3 대입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p3이에요. 자, 여기다 p3 대입하면 얼마죠? 이게 18 곱하기 6분의 8 24. 별로 안 어려운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수치 대입법부터 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야? 여기 0 대입하면 0이네? 0 대입하자. 여기 1 대입해도 0이네? 1 대입하자. 그래서 A랑 B를 구하고 그 다음 P를 찾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이 어려운데 계속 말해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시간이 반드시 모자랄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냥 거의 무조건 모자랍니다. 시간이 남을 리가 없어요. 중학교처럼 뭐 검토하고 자시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근데 보통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간단하게 풀지 않고 복잡하게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집시다. 이 풀이 아까 말했듯이 0 대입하고 1 대입해서 A랑 B 구하고 그걸로 블라블라 하면은 한 문제 한 30초 정도 더 걸리죠. 30초. 뭐 길면 30, 짧으면 30초 정도 더 걸려요. 길면 뭐 몇 분 더 걸리겠죠. 근데 20문제를 기준으로 30초씩 10문제만 해도 몇 분이야? 5분이에요. 20문제면 10분입니다. 30초씩 20문제면 10분이야. 즉 10분을 줄일 수 있냐 없냐는 각각의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냐라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머리를 굴려서 머리를 힘들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방법, 그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줘야 한다. 190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상이 좀 어려워요. 3차식 p-1은 마칠이고요. px p2-x. 자, 여기까지는 힌트인데 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 아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요. 나머지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를 문제에서는 rx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차식으로 나누었잖아요. 나머지는 몇 차식? 2차보다 작은 1차식입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요. 문제에서 R5를 구해달라는 건 여기다 5를 대입해달라는 거거든? 즉 A랑 B를 구해달라는 거죠. 봐봐. 아까도 이야기했네요. 문자가 2개 나오면 관련된 식이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합니다. 그 2개를 어디서? 여기 있는 어떤 애들을 이용해서 가져와야 돼. 맞죠? 어쩌란 말이지? 내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왠지 여태까지 했던 거에 의하면 0이 되는 놈이 기준이었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 1과 여기 0이 되는 값 얼마?
3이 힌트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한번 1을 넣어봅시다. 깔끔하게 0 뜨고요. A 더하기 B요. 깔끔하게 3 넣으면 깔끔하게 0 뜨고요. 이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뭐예요? P1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P3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힌트가 돼? 그래서 일단 1을 넣어봐요. 여기 넣어봐. 여기다 1 넣으면 x에 1 넣는 거죠. 여기 1 넣으면 p1. 여기도 1 넣으면 얼마예요? 네, x에 1 넣으면 이 p1이 얼마예요? 6. 네, p1은 3입니다.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3 넣어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3 넣어봐요. 여기다 3 넣으면 얼마? p3. 근데 여기다 3 넣으면 얼마니? p? 뭐야? p3 더하기 p-1이 6이라고 써있네. 잠깐, 근데 p-1 얼마라고 써있어? 그럼 얘 얼마야? 13이겠네. 연립할 수 있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먼저 표현해봐. 그리고서는 내가 향해야 되는 곳을 먼저 한번 바라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가야 되는 목표점을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거를 다시 보는 거지. 어떤 걸 써먹어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를 봤을 때 나머지에 대한 정보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 왠지 얘네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머지 정리 파트의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근데 1과 3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자체에선 없어서 내가 뭔가 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얘인 거죠. 그래서 1과 3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연립하면 뭐 나오죠. A는 5고요. B는 Y. 안에다가 3을 대입해 달라는 건 3A 더하기 B고요. 3이 아닐 텐데? 5네. 네. 미안해요. 5A 더하기 B고요. 답은 23.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 차? 1차고 그래서 문자가 몇 개 생겨? 2개 생기는데 그 2개 생기는 걸 써먹기 위해서 얘랑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써먹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1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번은) 미리 말하지만 이거는 시험 때까지 못할 거예요. 이 문제는 시험 때까지 잘 못합니다. 뭐 풀이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까지 힘들어 하겠지. 한번 천천히 이해해보고 이건 이해가 잘 안 돼도 이거는 원래 어려워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고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마음은 급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물론 급한 마음에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해를 했다? 그럼 베스트긴 해. 그럼 베스트긴 해요. 왜냐면 그 다음 단계까지 척척척 나아갈 수 있으니까.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 말했다시피 몫은 나누는 식에 따라 몫이 달라질 거야. 근데 그걸 전부 다 qx라고 쓰면은 안 되잖아?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래에 숫자를 대입해요. 적당히 쓰는 거예요. 알았죠? 적당히 쓰는 겁니다. 뭔지 모른다는 의미야. 다른 알파벳 써도 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그냥 나중에 문자 생각하는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럼 얘의 정보가 뭐냐면 P1이 3이라는 거고요. 얘의 정보는 뭐냐면 P에다 2 대입하면 3이라는 거죠. 특이하네.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px를 x-1의 제곱 x-2. 자, 근데 몇 차식이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일 거라고 예상해? 2차겠지. 그럼 문자가 뭐야? ax제곱 bx. 잠깐만, 문자가 3개면 힌트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문자 2개 구하려고 힌트 몇 개 찾았어요? 2개 찾았죠. 문자가 3개면 힌트가 몇 개 필요해? 근데 지금 힌트 나온 거 몇 밖에 없어. 밖에 없죠. 그래서 이상해. 이상한 거야. 이상해.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색다른 방법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금 특이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P2가 3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얘도 PX고 얘도 PX고 얘도 PX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해도 어차피 P2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은 P2는 3이니까 2 대입하면 1 Q1에 2 더하기 4. 오케이. Q1에 2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에서부터 핵심이에요. 이 짓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Q1, 2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Q1 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동의해요? 이게 뭐니까? 나머지 정리니까 Q1 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2를 대입한다 했잖아. 그치? 반대로 Q1, 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X-1의 제곱 곱하기 Q1X가 아니라 Q1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여기 1, 2, 3 있으니까 안 써먹으면 Q4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Q1이에요. 이게 Q1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전개하면 X-1의 제곱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거죠. X-2 Q4X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 완성됐죠. 뭐가? X-1의 제곱 X-2로 나눈 나머지가 나왔죠. 2차식 떴잖아요. 여기 내가 구하는 애 나왔고 저 얘가 RX입니다. 전개하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얘가 됩니다. 어렵죠? 이건 좀 어려워요. 인정. 이어서 197번 보겠습니다.
197번. px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ax 플러스 b 빼기 8이 되는데 나머지가 p 3x 더하기 1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만 인수분해 미리 하면 이렇게 되고 몫이 qx 나머지가 15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 문제에서 어쨌든 구하란 건 a 빼기 b거든. a랑 b를 구해달래요. 그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관계식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로 준 건 얘거든. 그래서 얘를 써먹습니다. x에다가 1을 넣으면 p4가 15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넣는 거예요. p-2가 15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거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엇갈리죠. p4가 15잖아. 그걸 여기다가 이번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28, 23. 여기 4 넣은 거예요. 23, 16 더하기 8 빼기 1, 23, 4 넣으면 4a 더하기 b 빼기 8.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랑 그럼 그게 p4가 되는데 p4라는 건 여기에는 뭐 넣은 거예요? 4 넣은 거잖아. 여기에다 1 넣은 게 p4고 여기에다 4 넣은 게 p4라고. 어차피 둘 다 똑같은 p4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게 p-2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마사, 마일.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빼기 8.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4a 더하기 b는 1이란 것과 2a 마이너스 b는 23이라는 게 됩니다. 둘을 연립하면 a는 4,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둘을 빼면 이렇게 돼요. (200번) 보겠습니다. p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x 빼기 12인데 이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1이래요.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1 q1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2. 근데 얘가 마침 뭐라서? x세제곱 더 빼기 1 이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얘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1 rx입니다. 1 대입하면 마 8.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애매하긴 하다. 잠깐 쉬었다 하죠. 한 문제만 더 하고 204번. 중학교 과정에서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숫자로 바꾸어서 하는 걸 했죠. 여기서 마찬가지. 얘 1111제곱을 17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얼마냐?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2의 1111제곱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누구를 문자로 바꿀까? 2의 1111제곱이랑 17이 관련이 있어? 그쵸, 있죠. 2의 4제곱이 16. 걔를 x로 삼습니다. 이때 1111을 여기 4로 나누면 이게 2, 8, 7, 이런 거 안 적어도 돼요. 그럼 2의 1111제곱은 2의 4 곱하기 277 더하기 3인데 지수에서 더하기는 뭐예요? 곱하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에 27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수 법칙이죠.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 그리고 2의 4제곱 뭐라고 하기로 했다? x. 그럼 8x의 277제곱을 그럼 얘는 뭐예요? 17은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답니다. 그럼 이거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x에다 잠깐 이게 다항식이잖아, 그치? 다항식이라면은 이 x의 2277제곱을 얘로 나눈 나머지 r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의 277제곱 마이너스 8은 r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네. 자, 그래서 17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8? 잠깐 우리가 나머지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예를 들어보자. 또 예를 들어볼게. 43 나누기 5를 해요. 그럼 몫이 얼마? 8이고 나머지가 3이죠.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9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뭐야? 몫을 너무 키운 거야. 몫을 너무 키운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누는 숫자인 9, 얘가 진짜 나머지입니다.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랑 숫자로 나눴을 때의 차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위에다가 유형 12 위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숫자 나누기에 대해서 P를 Q로 나누었을 때 몫이 P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에 대해 R이 0보다 작은 일이 가끔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머지로 삼습니다. 나누는 수를 더하면 돼요.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R이 A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생각해서 나누었는데 숫자가 너무 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R을 다시 A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찾아야 돼요. 다시 나눈다라는 이야기죠. 그 나머지를 찾습니다. 숫자 나누기에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실제로 호원고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11의 10제곱을 9로 나눈 나머지를 원해요. 참고예요, 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9를 x로 삼고 얘를 뭐라고요? x 플러스 2로 삼습니다. 그럼 x 플러스 2의 10제곱을 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 x에다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돼? 2의 10제곱. 야, 근데 난 9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의 10제곱 1024인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보기 1번이 1024였어요. 뭐 한 거야? 낚여라. 걸려. 낚시질 한 거예요. 걸린 애들이 우르르 좀 많았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 1024에서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나누기 9. 이건 뭐 직접 나눠야 되죠.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나머지는 7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어쨌든 걸러내야 되잖아. 그래서 속임수를 가끔 써요. 그랬을 때 속임수를 공들여서 내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보기를 조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보기를 해놔요. 책정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